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성공적인 선처 전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 등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경험하였고 수많은 성범죄 사건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성범죄 성공 사례를 토대로 해서 성범죄 무혐의 전략 및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범죄 혐의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입니다. 우선 경찰에 제출된 피해자의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다시 재구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와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혐의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피해자와 피의자 두 사람 중 누구를 더 신빙할 수 있는가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의견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점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고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반증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수집 정리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의견을 토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미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하게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진술하게 될 경우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행위가 되므로 반드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그런 진술과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진행하지 않다가 기소 후에야 부랴부랴 합의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 엄벌 탄원서 등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합의 진행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 진행 목적 변호인 선임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필요가 있고, 변호인 등 대리인을 통해서 피해자와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절하는 경우 무리한 합의 시도를 하게 되면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형사 공탁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합의 노력과 피해 변제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충분히 기울인다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가 아닐 경우에는 실형의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 그리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